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정봉출 팀장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종합추진계획을 발표를 하고 언론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사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행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자체가 그린 교육, 디지털 교육, 그리고 사람 교육의 훌륭한 콘텐츠이자 교재이다.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학교 공간과 교육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시설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공간과 교육의 혁신을 종합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이러한 여러 미래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학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OECD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 목표, 개인과 사회의 웰빙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저희의 추진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저희가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고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월에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정책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선이나 학교 시설 사업이 여러 가지 저희 사업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종합적인 추진 모델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노후도가 여러 가지 이제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아직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물이 사실 지금 전체 20% 정도이고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 기반의 새로운 교수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향을 말씀드리면 혁신적 교육과 물리적 학교 공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OECD의 학습 환경 평가 프로그램이 마련 중이고 두 번째로 미래교육과 미래형 학교에 대한 시도가 각국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미래학교 프로젝트 그리고 싱가포르의 미래학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체험형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 개방이 다양한 학교 모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제기한 의견들은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느낀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시설이 아닌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교원분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공간이나 교육과정과 하나가 되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사회의 개방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미래학교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가 사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 중단에 보시면 왼쪽에 교육 전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과 혁신적 교수학습을 학교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로 볼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4가지 축,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접목해서 교육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미래 학교의 요소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비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 학교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전략은 전환으로서는 디지털 친화 그리고 생태 환경 이쪽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이고요. 융합은 교육과 건축,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이렇게 융합을 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율과 특성은 현장의 자율과 특성을 존중해서 다양한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24년부터 미래학교가 전환되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대상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증개축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사업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저희 사업과 교육과정 개정 그리고 고교학점제, 주요 인프라 이렇게 각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일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인데요. 대상학교 선정부터 사전기획 참여 설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사용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서도 적용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용자의 요구를 수렴해서 학교 공간을 과거와 달리 사용자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과 특성화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여러 공동체의 요구에 맞춰서 특정 요소를 강조한 모델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처럼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복합화를 강조하고, 기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린 학교 모델을 강조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이제 공간 혁신입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과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미래 학교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유연한 공간, 학생들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리를 통해서 크기와 용도를 조절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과목 간, 활동 간 융합이 가능하도록 장이 융합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수업이나 여러 가지 토의 토론을 위한 개별 공간이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규모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참여 소통 공간으로서는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나 여러 가지 중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시 공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습과 삶이 공존하는 학교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분리된 교실 공간이 중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교류형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겠다는 사업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 관련해서는
내부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외부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 학습이 운영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탐구형 수업이나 융합 수업,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이런 형태로 주제 중심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 소통이나 교류를 통해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이 성장될 수 있도록 휴식과 소통 공간이 조성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스마트 교실인데요. 이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서 첨단 교수 학습 방식을 학교에 도입해서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인데요. 지금 저희가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각 교실에 전체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개별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첨단 학습 기자재를 구비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한 학교 운영 체계 구축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구축 중인 4세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을 교무 학사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교내 디지털 기자재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기기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으로는 CCTV나 비콘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교수 학습을 혁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융합해서 블렌디드 수업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나 AI와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맞춤형 개별 학습을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실 안팎, 그리고 국내외 학교 간 이렇게 다양한 교수 학습 자원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활동 중심 수업의 사례를 제시한 내용인데요. 포항소재중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과목 간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다양한 이런 융합 수업들,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을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학교입니다. 학교가 생태 문명 전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적 설계와 교육이 연동되는 그린 학교를 구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탄소 중립 제로 에너지 학교인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에너지 절감이나 태양광 발전 기술 등을 활용해서 제로 에너지 학교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원격 통합 제어 체계를 구축해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기존 학교 시설과 제로에너지 학교, 앞으로 구축되는 학교 시설을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 학교입니다. 학교 텃밭이나 실내 정원, 연못 등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생태교육 공간을 통해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환경을 통해서 학교 정원 이렇게 다양한 부분과 연결을 해서 휴식 및 커뮤니케이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환경들을 이용해서 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학교인데요. 첫 번째, 아까 이제 구축된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시설이나 생태 환경 등을 여러 가지 교육 교재로 활용을 하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계기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는지, 생산되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환경교실 운영이나 여러 가지 진로교육, 협력학습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복합화인데요. 여기는 아마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 학교 복합시설 조성인데요. 기존에는 사실 주차장이나 이런 일반적인 시설 위주로 되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과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메이커 공간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조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복합시설 블록화라고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해서 시설을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예, 오른쪽에 도면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분리하고 주중과 주말에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시설을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 도입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과 중에는 학생이 이용하고 일과 시간 이외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도입을 하고 마을 공동체와 함께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을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지역음악회라든지 마을체육행사, 지역재능기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25년까지 올해부터 5년간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2,835동, 학교 수로는 약 1,400개 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780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노후 건물들을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시설이 미래형 학교로 연동되어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18.5조 원이 되겠고요. 사업 방식은 재정 사업이 75% 그리고 BTL 사업이 25% 이렇게 나뉘고요. 재원 분담 형식으로 보시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이렇게 사업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교육청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배분 기준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교육청별 40년 이상 경과시설 보유 면적 등에 따라 일단 기본적으로 배분을 하고요. 향후에는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내에 시설 사업비, 정보화 사업비, 그리고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상학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 교육청에서 거의 선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대부분 마무리했고 이제 일부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대상으로 하되 교육정책 목적 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린 고교학점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이런 다양한 연구 선도학교 위주로 일단 우선하여 선정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시설 여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는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대상학교 추천을 받아 사업 대상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교육부에서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검토 이후에 대상학교를 최종적으로 일단 확정해서 그 다음에 절차를 쭉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아까 배분 기준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비 구성도 아까 언급을 드려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지원 체계 및 기본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일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이 기본적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단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학교 추진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학교 단위를 보시면 미래학교 전담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기획가를 모시고 학교 구축 방향이라든지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중앙지원협의체는 관련 중앙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부분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데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미래학교 추진 동력으로 행재정 부분과 교원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양한 재정 지원과 행재정 지원과 그 행사 등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 단위별로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을 편성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구축 단계에서 프로그램 등 활용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 선도학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원분들을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연수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커뮤니티 지원 이런 형태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지원협의체, 지역협의체, 그리고 오늘 이제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전문지원기관, 저희 이제 안전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 미래학교 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말씀드리면 법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말씀드린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라 해서 좀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부분은 지난 3월에 일단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개선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전체 앞으로 개선 방향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전체 추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상학교 선정과 사전기획이 7, 8월 정도까지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사전기획을 이제 함에 있어 오늘 이제 여러 건축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해서 이제 학교 단위에서 사전기획을 한 7, 8월 정도까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설계와 공사 이런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예시 학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2월 달에 발표드린 그 종합추진계획 그 뒤쪽에 자세하게 좀 이렇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우리 교육부 보도자료 쪽에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청하초등학교는 도서실과 돌봄교실을 융합해서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는 메이커 공간에서 학생 자율활동을 하는 모습들, 이거는 광주 마지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방형 공간을 활용해서 융합 수업을 하고 있고 사천 용남중의 사례이고요. 여기는 강원 치학고 사례인데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간을 함께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마트 교육 환경 관련해서 서울 창덕여중, 여기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스마트 교실과 그 다음에 테크센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구미 사곡고에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관련해서는 충남 정산중학교 친환경 지구가치 존중교육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형 학교 형태로 학교 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에서 실내 정원 형태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환경 교육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전주 양현초에서 실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서울공항고등학교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 부분이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지도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고 좀 제로 에너지 형태 학교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화 관련해서는 많이 소개된 동탄중앙초등학교 이영터의 사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록화 형식으로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흥초등학교 사례인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던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구현이 되어서 가운데 보시면 미래 교육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 공간혁신과 교육이 함께 전환되는 모습을 저희가 요약적으로 정리해 드린 내용입니다. 예, 일단 뭐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단계가 이제 사전기획 이제 들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이렇게 청취하고 계시는 건축 분야 전문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분들과